자, 여러분들과 오늘은 한시 교재 74쪽이 되겠습니다. 고시8 정약용의 작품이 되겠죠. 고시8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핵심 정리나 이런 부분을 같이 참조해 보시겠 텐데요. 여기 고시8에 해당하는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5원 고시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풍자적,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고 우의적, 역시 비슷한 말이죠. 현실 비판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비판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타까움과 연민의 목소리, 그래서 부당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고발하고 있고요. 원망하는 그런 어조가 드러나 있다. 우의적 표현이란 건 동물에 빗대어서 그 뭐 생활의 현실을 빗대거나 우리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표현. 제재는 제비의 울음소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비가 이 백성을 상징합니다. 주제는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어떤 지배층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본문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8 본문 보도록 할게요. 제비 한 마리 나라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라고 하죠. 여기서 이 제비는 어떤 존재냐? 바로 힘없는 백성, 피지배 계급, 힘없는 역시 백성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제비 한 마리 나라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자, 이 부분 있죠.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한다. 탐관오리가 모든 걸 다 빼앗아간 거야.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리는 백성의 가난한 처지죠. 바로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리는 백성의 가난한 처지를 의미한다.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너 묵을 데가 참 많은데 느릅나무, 회나무가 묵어서 거기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집 지면 되지 않니? 라고 이렇게 제비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듯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말하듯 하면서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쪼고 여기서 황새 세모할게요.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 뱀. 황새와 뱀을 선생님이 세모로 이렇게 엮었는데요. 이건 바로 뭡니까?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계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화체가 쓰여 있죠. 화자의 그 주관적 느낌이 반영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죠. 느릅나무, 해나무 구멍 많은데 너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대화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고시에서는 바로 대화체 형식이 사용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 구멍은 안식처를 얘기하는데 이 안식처에 깃들려고 해도 안식체라고 써버렸네요. 안식처죠. 안식처에 깃들려 해도 그 황새나 뱀이 와서 뒤지기 때문에 쉴 수 없다라는 그런 지배층의 횡포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고발하는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탐진초녀나 사리와와도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또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산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산민 역시 작품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김창엽이 되겠고요. 조선 숙종 때 오원배율의 갈래 형식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격은 현실 고발적이면서 역시 이것도 비판적이네요. 직설적인 표현도 있고요. 수함경미라는 건 두 행식 묶어서 수함경미 이렇게 묶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요. 산 중에는 이 부분을 잠깐 좀 참조를 좀 다시 해보면요.
산 중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있는데 평지에는 관리들의 역시 횡포가 있어서 오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이 작품 속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관리들의 횡포와 평민들의 고된 삶, 뭐 98에서 나왔던 그 주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도 길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건 없고요. 이 산민이라는 작품은 가렴주고 가혹하게 거두고 뺏는 그런 관리들을 피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관리들을 피해 살 수 있는 도피처지만 그 도피처 또한 고달픈 산만을 제공하는 산일 따름이다라고 하죠. 고달픈 그런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 작가는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정치자들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산민. 말에서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말에서 내려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가 보니 안악내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안악내도 바로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죠. 힘없는 백성. 안악내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띠집 처마 아래 손님을 앉게 하고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자,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이 부분은요, 바로 그 백성들의 소박하고 순박한 그런 인심, 소박한 인심이 드러나 있죠. 남편은 어디 나가 있냐 하니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라고 하죠. 따비는 보통 풀을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예요.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그 농기구를 메고 산에 올라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라고 하죠. 아침에 따비를 메고 나가지고 고생을 하며 돌아오지 못한다. 바로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죠. 백성들의 고달픈 삶. 요 곽가로한 부분, 요 부분까지가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도 산기슭을 의지해 사네. 인간의 교류가 없고 극한적인 생존만 있는 현실을 얘기하죠. 숲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자, 이 사나운 호랑이, 이 호랑이도 산속에서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죠. 산촌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 산촌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물도 마음대로 못 듣는다네. 슬프다 외딴살이 어찌 좋으리. 험하고 험한 산골짜기에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이라고 하죠. 이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소망이죠. 백성들의 소망.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려워. 벼슬아치 두렵다네. 자, 여기서 이 벼슬아치요, 이것도 세모로 묶을 수 있는데요. 호랑이와 같이 그런 어떤 백성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랑이보다 두려운 탐관오리죠. 이런 거를요, 우리가 그 한자성어로 얘기할 때 가혹한 정치는 사나운 맹수보다도 무섭다라는 뜻으로 가정 맹어호라고도 합니다. 뭐 가렴주구란 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 이런 백성들의 고달프고 힘든 삶이 그 정치자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정치자들을 피해서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갔지만 산에서도 호랑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본문 내용 지금까지 한 거 아주 간단하게 봤죠.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많진 않아요. 핵심적인 거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